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TV 프로그램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1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이 다른 유지료보다 산패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성이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셋사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연 항산화제로 참기름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죠. 레시틴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 난황, 그러니까 노른자죠. 노른자에 포함된 유화제입니다. 천연 유화제. 고시포른, 목화류 또는 목화씨로 짠 기름, 우리가 면유라고 하죠. 에 있는 독성이다. 인지질이라고 하는 건 중성지방 중에 지방산 하나가 인산인 그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황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색소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달걀 노른자의 그 노란색이 왜 노란색으로 보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거는 카르티노이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클로로필은 이거는 녹색이에요. 엽록소에 있는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은 적색, 자색, 청색, 이게 pH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플라보노이드는 협의로는 안토잔틴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광의로는 색깔이 조금 좀 다양하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젤라틴과 관계 없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젤라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의 콜라겐 성분이 녹으면서 탄성 있는 젤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은 양갱이 되겠습니다. 양갱은 식물성 젤 성분이에요. 우뭇가사리로 만든 홍조류죠.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이 주 재료다. 족편, 아이스크림, 젤리는 모두 콜라겐 성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내용의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당면은 감자, 고구마, 녹두가루에 첨가물을 혼합 성형하여 뭐 한 뒤에? 알파화한 뒤에. 알파화가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건조 냉각해서 뭐 시킴? 베타화 시킨 것으로 반드시 열을 가해 다시 알파화해서 먹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알파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물과 열을 추가해서 점성을 높이고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맛이 나게 하는 것을 알파화라고 얘기하고, 그의 반대,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것을 베타화다. 이렇게 전분하고 관련된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의 자가소화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자가소화도 일단은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 미생물이, 그 세균이나 이런 게 일정한 숫자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못해요. 양이 많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가소화 기간에는 실제는 부패가 시작되는 거지만, 부패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숙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질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 맛이 좀 더
고소해지는 그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죠. 예, 이거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세균의 작용이라든지 또는 염류나 질소의 작용으로 볼 수 없다. 세균에 의한 분해는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부패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염류는 자가소화나 부패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지하죠. 예, 질소는 자가소화의 원인이 아니라 이 질소가 자가소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질소는 6대 영양소 중에 오로지 단백질에만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조리에서 열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바이타민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과일을 조리하는 경우, 우리가 통상 조리 그러면 꼭 가열하는 것만 조리는 아니에요. 물에 씻는 것도 조리예요. 그리고 가열하는 것도 조리고 또 소스라든지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가열을 안 하고 냉요리로 하는 것도 다 조리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열 조리를 물어본 겁니다. 예, 이거는 바이타민 C다. 이렇게 이제 답할 수 있겠고요. 통상 이런 질문이 수용성 바이타민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타민 C가 없으면 바이타민 B1을 답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표준치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재고 회전율이라는 것이 뭐죠? 재고 회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입을 한 뒤에 일단 재고가 쌓이죠. 그게 얼마나 빨리 소진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고 회전율이죠. 그럼 표준치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소진율이 낮다는 거죠. 소진 속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일단 염두에다가 두고 보시겠습니다. 긴급 구매가 발생할까요? 재고 회전율이 낮으면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재료가. 그러면은 긴급 구매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적죠. 2번 그러니까 비용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다 해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종업원들이 심리적으로 부주의하게 식품을 사용해야 낭비가 심해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조리하다가 뭐 잘못되면 창고에 가서 꺼내오면 되니까 부정유출이 우려될 수 있죠. 예, 이거는 영양사나 조리사나 위생사나 이런 사람들을 의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남아도니까 재료가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집에서 필요한 것을 조금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저장 기간이 길어지고 식품 손실이 커지는 등 많은 자본이 들어가 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예, 재고량이 늘어나면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지만 뭐 쥐가 파먹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유통기간이 지나서 판매용으로는 쓸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량 방법이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우선은 답은 2번입니다. 가루 상태의 식품은 계량기에 꾹꾹 눌러 담은 다음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스파츌러나 칼 등으로 깎아서 잰다. 꾹꾹 눌러 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꾹꾹 가루 제품은 꾹꾹 눌러 담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루라고 하는 건 설탕가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밀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울은 수평으로 놓고 눈금은 정면에서 읽으며 바늘은 제로에 고정시킨다. 이게 0점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액체 식품은 투명한 계량 용기를 사용하여 계량컵의 눈금과 눈높이를 맞춰서 계량하는데 특히 중간 부분에 눈을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끄트머리 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성질 있죠. 액체는 또 꽉 채웠을 때 용기에 이 액체를 꽉 채웠을 때는 응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야 돼요. 이거를 감안해서 이때는 여기를 재는 거고 이때는 여기를 재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번 된장이나 다진 고기 등의 식품 재료는 계량기구에 이게 눌러 담아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서 스파츌러나 칼 등으로 깎아서 잰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흑설탕 꾹 눌러 담는 겁니다. 뭐 마요네즈는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꾹꾹 눌러서 재는 거죠. 예,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의 근원 섬유에 들어있으며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액틴 하고 미오신 또는 마이오신이라고도 읽어요. 마이오신하고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이 2번이 되겠죠. 네,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까요? 예, 미오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근장 단백질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질 단백질이에요. 좀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미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색소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붉게 보이는 이유가 얘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예요. 콜라겐은 아주 딱딱한 단백질이에요. 얘가 녹아서 젤라틴이 되죠. 그리고 콜라겐하고 언뜻 볼 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엘라스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엘라스틴 뭐 우리 샴푸 이름도 있죠. 그 모발이 탄력성 있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아마 붙였을 거예요. 엘라스틴이. 그렇게 이제 탄력이 좋아요. 얘는 콜라겐처럼 녹지 않아요. 엘라스틴은.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의 검수와 저장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집기류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검수하고 저장에 필요한 집기류를 물어봤어요. 이 저울과 온도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저울과 온도계예요. 저울은 왜 그러죠? 네, 사입하는 그 식품 재료가 무게가 맞는지 봐야 되죠. 그리고 온도계는 특히 냉장식품에 필요할 경우는 신부까지 잴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되죠. 예, 칼과 도마, 계량컵과 계량스푼 이런 것은 주로 준비할 때, 대형 그릇은 주로 조리를 하거나 배분을 할 때.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백이 뭐죠? 이게 달걀이란 뜻이고 이게 흰자란 뜻이죠. 달걀의 흰자, 기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신선한 달걀이 난백이 기포 형성이 잘 되나요? 아니죠. 예, 점성이 낮아져야 기포 형성이 잘 되죠. 점성이 끈적끈적해서 서로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게 점성이니까 점성이 낮아질수록 기포 형성이 잘 되죠. 그러면 그거는 신선치 않은 계란이죠. 그죠? 예, 신선치 않은 달걀이죠. 수양난백이 농우난백보다 기포 형성이 잘 되는 게 맞죠? 예, 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난백 거품을 낼 때 다량의 설탕을 넣으면 기포 형성이 잘 된다. 아니죠. 설탕을 넣으면 기포 형성이 잘 안 된다. 실온에 둔 것보다 냉장고에서 꺼낸 난백의 기포 형성이 쉽다. 아니죠. 실온에 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감자의 효소적 갈변 억제 방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꼭 감자뿐만이 아니고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예. 아스코르빈산, 여기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면 말을 그럴싸하게 지금 붙인 거예요. 사실은 바이타민 C를 얘기합니다. 바이타민 C는 항산화제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니까 갈변 반응이 억제되죠. 예,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갈변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항산화제가 들어가면 산소하고 결합이 안 되죠. 아황산을 첨가한다. 아황산은 환원제예요. 이게 항산화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질소를 첨가한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물에 침지시킨다. 맞는 말이죠. 물에 들어가면 물론 물속에도 산소가 있긴 있죠. 그러나 공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적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넣어놓으면 산화에 의한 갈변이 억제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효소적 갈변이 아니고 비효소적 갈변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잘못 났네요. 13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구이를 하려고 하는데 정미중량 60g을 조리하고자 할 때 1인당 발주량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때 폐기율이 34%나 된다. 생선이니까 폐기율이 제일 높은 게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죠. 이때 우리가 이 발주량 계산 공식을 알 수 있어야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인당 소요량을 우리가 정미중량이라고 그래요. 곱하기 인원수인데 여기서는 지금 한 명을 물어보죠. 인원수니까 이게 한 명을 물어보니까 1이죠. 1은 곱하나 많아죠. 그리고 나서 가식부율은 어떻게 구하죠? 100- 폐기율. 그러니까 66%가 되네요. 그러니까 66%면은 0.66 이렇게 해도 되죠. 66%로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어쨌든 0.66으로 나눠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한번 직접 스마트폰으로 해보세요. 여기 소요량 곱하기 1인이니까 여기 60이 되죠. 그러니까 60 나누기 얼마? 0.66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90.9g이 나오네요. 90 항상 절상하세요. 수치는 91g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이 갖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단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줘야죠. 식중독 등 대형 위생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먹으니까. 대량 구매로 인한 재고 관리가 어렵다. 물론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품질에 영향을 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적은 급식의 어려움이 음식의 맛 저하로 연결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뜨거운 음식을 이제 줘야 된다든지 또는 차가운 음식을 줘야 된다든지 할 때 배식을 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내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뜨거운 음식을 주기 위해서 또 어떤 가열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의 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결합제가 되겠습니다. 결합제가 만두속을 우리가 소라고 그러죠. 이거는 만두 껍질과 만두소를 잘 붙어있게 하거나 또는 만두소 사이도, 만두소도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다져 넣을 수도 있고 거기 채소를 다져 넣을 수도 있는데 얘들도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 역할을 달걀이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농우제는 주로 어디다 쓰죠? 푸딩이나 커스터드. 팽창제는 주로 케이크, 유화제는 주로 마요네즈 이런 데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조미가 뭐죠? 조미는 맛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이제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으로 넣는다. 그럼 왜 순서를 이렇게 잡느냐? 설탕이 이게 이제 녹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설탕을 맨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은 이온화, 100% 이온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은 색상을 균질화하기 위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식초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큰 조리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1번. 중조는 영양소를 엄청나게 파괴시켜요. 얘가 어떤 기능을 주로 하느냐면 녹색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얘가 팽창제 역할도 하죠. 그런데 얘를 넣으면 영양, 특히 바이타민 쪽 영양소들이 대폭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의 목적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 즉 급여 인상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피급식자의 건강 회복이라든지 유지, 증진, 주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피급식자의 식비를 경감한다. 이거는 이제 유료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곳들 다 여기에 해당되죠.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하는 게 어디에서? 예, 학교급식에서 일어난다.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구이를 하려고 하는데 정미중량 70g을 조리하고자 할 때 1인당 발주량이 얼마인가? 폐기율이 35%라네요. 예, 이거는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1인당 소요량, 이게 정미중량이라고 그러죠. 곱하기 인원수, 여기서는 지금 한 사람이니까 1 하고 가식부율 얼마죠? 65%죠. 그러니까 0.65가 되죠. 그럼 70 나누기 0.65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107.7이 되네요. 예, 절상하면은 108.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의 문제점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이제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식량정책에 협조해서 식단을 작성함으로 제철 식품의 사용이 어렵다. 아니죠. 단체급식은 제철 식품을 주로 사용하라고 권장하죠. 그게 영양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고 값도 싸죠. 예, 영양가의 산출 오류나 조리기술의 부족은 영양저하를 일으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단체급식은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계속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은 오늘 먹었다 내일은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체급식소는 매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식중독 및 유독물질이나 세균의 혼합으로 인한 위생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몇천 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음식을 준비하므로 다양한 음식의 개발이 어렵죠. 그러니까 레시피가 표준화 된 레시피를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이 따른다.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급식에서 식당 면적과 조리실 면적은 얼마가 적당하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것은 1식당 1평방미터, 조리실은 1식당 0.2평방미터가 권고되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조리실의 면적은 일반적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당 면적, 그러니까 고객용 식당 면적의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육류의 사후강직과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사후강직은 근섬유가 미오글로빈 또는 마이오글로빈을 형성하여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이다가 아니죠. 마이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은 색소에 해당되는 거고, 이 이완이나 수축에 작용하는 것은 액틴 또는 미오신, 마이오신이 작용한다. 도사로 글리코겐 또는 글리코젠이라고도 해요. 염현기적 상태에서 젖산을 생성하면 pH가 저하되죠. 예, 잠시 저하되다 다시 올라갑니다. 사후강직 시기에는 보수성이 저하되고 육즙이 많이 유출되죠. 자가분해 효소인 카뎁신에 의해 연해지고 맛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가분해가 이제 부패의 시작이긴 하지만 썩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조직이 연해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70g, 당질 40g, 섬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4g, 지방 3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수분 70g. 수분은 칼로리가 없죠. 칼로리가 없으니까 얘는 제위. 당질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니까 40 곱하기 g당 탄수화물은 얼마죠? 4kcal죠. 섬유질,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섬유질은 칼로리가 없는 탄수화물이죠. 예, 단백질 5g 곱하기 단백질도 탄수화물처럼 g당 4kcal죠. 예. 그 다음에 무기질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없죠? 열량이 없죠. 예, 제외하고 지방 3g 곱하기 지방은 g당 9kcal가 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알코올이 있었다고 하면 알코올은 7kcal예요. 4, 4, 16, 160이네요. 5, 4, 20, 3, 9, 27 해서 이걸 다 더하면 207이 되네요.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떡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방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봉쇄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천천히 하게 한다, 늦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찹쌀가루의 함량을 높이면 노화가 더디되죠. 예, 찹쌀은 호화도 늦게 되고 노화도 늦게 됩니다. 설탕의 첨가량을 늘릴 경우 노화가 천천히 되죠. 예, 급속 냉동시켜 보관하면 노화가 안 돼요. 중단됩니다. 일단 수분 함량을 30 내지 60%로 유지하면 이게 제일 좋아요. 온도도 실온에서 냉장 온도에 가까운 온도가 노화가 제일 잘 되는 온도입니다.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카페인입니다. 주석사는 포도, 청주 이런 데 있는 거죠. 예, 타닌은 이거는 커피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죠? 예, 이건 냄새 성분이에요. 맛 성분이 아니에요. 개미사는 이건 빙초산에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불개미에 물렸을 때 퉁퉁 부어오르죠. 그때 이제 분비되는 화학 성분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5문제를 풀어봤고요. 13회차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